안녕하세요. 수학을 읽어주는 쌤, 수익쌤입니다. 오늘은 초등 1학년 2학기 수학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1학년 2학기 교육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어머님이 꼭 아셔야 되는 내용과 이런 부분 준비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 위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때는 뭐 배우는지 간단하게만 넘어가면요. 자, 이런 것들 배우게 돼요. 제가 1학년 1학기 영상을 따로 만들어 놨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고요. 아마 영상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강조한 거 꼭 구체적 사물로 하고 수학 대화 나누기는 잊지 마세요. 자, 이제 본게임으로 들어가서 1학년 2학기 수학 무엇을 배우는지 살펴볼게요. 1학년 2학기 수학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덧셈과 뺄셈 완전 정복이라고 익힐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아직 1학년이니까 완전 정복까지는 어렵겠죠. 하지만 완전 정복을 위해서 아이들이 차분히 타고 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살펴보면요. 지금 덧셈과 뺄셈 단원이 세 가지나 나와요. 자, 이 세 가지 단원은 제가 묶어서 마지막에 이야기하고요. 1단원 100가지의 수, 3단원 여러 가지 모양, 5단원 시계 보기와 규칙 잡기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면 수야 영역 단원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도형 영역에서 여러 가지 모양, 그 다음 시계 보기와 규칙 잡기는 측정과 규칙성, 두 개가 합해서 한 단원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대로 진행이 됩니다. 자, 1단원 100가지의 수는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99까지 알고 쓰고 읽기, 99까지 물건 세기, 99보다 1만큼 큰 수는 100, 100가지의 수의 순서, 100가지 크기 비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짝수와 홀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이제 99까지 해서 이제 100이 출현 전까지는 두 자릿수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0이 처음 출현하게 돼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부모님이 가장 중요시 생각해야 하는 거, 말할 때만 제대로 말해줘도 아이가 금방 익숙해진다는 거 잊지 마세요. 제가 전에 말했듯이 1, 2, 3, 4, 5, 6, 7, 8, 9 그냥 읽지 마시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해서 20, 21 이런 식으로 애들이 말하다 보면 어느새 이 수를 읽는 방법이나 수에 대한 규칙을 눈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말할 때도 억양을 줘서 말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수블럭으로 아이들하고 세보기 해보면 굉장히 좋거든요. 또 다양한 방법으로 세보기 하면 아이들이 수세기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수의 크기 비교나 짝수의 홀수 부분도 역시 집에서 많은 부분 연습하면 되니까 수 블럭을 꼭 연습하게 하시고요. 크게 비교할 때 아이들이 제일 많이 헷갈려요. 누구한테 입을 벌리지? 했을 때 이런 부분도 우리 더 많이 먹고 싶은 물고기가 더 많은 먹이 앞에서 문을 하고 벌린다 라고 해서 이쪽이 더 큰 수가 들어간다라는 거. 자, 이쪽이 더 큰 수가 들어간다는 거 아이들한테 간단하게 설명해주면 아이들이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세 번째 단원 여러 가지 모양입니다. 자, 여러 가지 모양은요, 제가 1학년 1학기에 입체 도형 먼저 배운다고 했죠. 입체 도형 배운 다음에 드디어 이제 평면 도형의 출현입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지금 사각형, 삼각형, 원 모양 찾기잖아요. 근데 아이들한테는 사각형, 삼각형, 원 이렇게 수학적 용어를 제시하지 않아요. 사실 그냥 뭐 이 모양, 모양이라고 하는데 비교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예전에 아마 다른 책이나 이런 데에서도 많이 접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모 모양, 세모 모양, 동그라미 모양 이렇게 다양한 모양을 찾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해하고 분류하고 만들고 이걸로 꾸미기예요. 거의 기본적으로 직관적으로 모양을 파악하고 그리고 파악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보고 분류하고 그 분류한 것들의 특징을 우리가 정리해보고 말로나 글로 설명을 해보고 그리고 그 특징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모양을 꾸미는 게 거의 1학년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아이들이 이 생활 속에서 이것들을 찾는 것들은 많이 해봤을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색종이로 다양하게 만든 다음에 아이랑 이런 게임을 한다면 하루가 되게 빨리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색종이로 세모로 접고 동그라미로 자르고 네모로 자르고 해서 한참 방바닥에다가 다 올려놓고 자, 우리 이번에는 네모만 밟아볼까? 우리 이번에는 세모만 밟아볼까? 이런 식으로 네모 밟기, 세모 밟기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나 이런 부분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얘네들 이름을 짓거나 성격을 하거나 글을 만들거나 이렇게 수학을 다양하게 만든다면 특징들을 아이가 금방 파악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분류하기가 꾸준히 나오잖아요. 사실은 분류하기에는 짝꿍이 있어요. 분류의 짝꿍은 바로 누구냐? 기준입니다. 그래서 분류는 항상 기준을 세워야 돼요. 하지만 그 기준은 아주 명확한 기준이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분류의 짝꿍이 기준이라는 거, 그리고 그 기준을 명확히 세운다라는 거,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간다면 나중에 더 다른 수학에서도 그리고 과학에서도 아주 금방 파악할 수 있을 테니까 이런 부분 정해서 수학 대화 많이 나누기 해보세요. 네, 다음 단원으로 가면요. 자, 다음 단원은 5단원은 시계 보기와 규칙 찾기예요. 제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 단원은 두 가지 영역이 합해 있어요. 사실 두 개 별로 상관없는 영역이 아마 영역을 축소하고 내용을 넣고 싶어서 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앞부분에서는 시계 보기 부분입니다. 시계를 보고 몇 시 30분까지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25분이라든가 20분이라든가 아직 거기까지는 하지 않고요. 5시 30분, 여기까지만 말하고, 그리고 모형시계로 나타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형시계 같은 건 이미 집에 준비되어 있다면 아이하고 놀기가 굉장히 좋겠죠. 근데 만약에 모형시계가 없다 하면 집에 있는 시계 뒤에 부분 빼고 한번 만져보는 것도 괜찮아요. 뒤에 그 건전지를 빼거나 아니면 건전지가 있는 상태여서도 몇 번 돌려보고 하다 보면 애들이 금방 있거든요. 그리고 집에 있는 시계로 한다면 더 금방 알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계 보기가 완성되지 않았을 때 주변에서 시계를 좀 많이 샀어요. 그러니까 수학 시계라고 C하고 분이 잘 나타나 있는 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한 3학년 때까지는 그 시계를 집에 걸어뒀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학도 장비빨이 좀 있기 때문에 집에 수학 모형 시계를 걸어 놓는다면 아이가 시계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더 쉽게 익힐 수 있으니까 부모님이 그 부분을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자, 두 번째로, 어, 네, 잠시만요. 네. 두 번째로 규칙 찾기 부분입니다. 규칙 찾기는 물체, 무늬, 수, 배열, 규칙을 찾아 배열하기. 내가 정한 규칙으로 배열하기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규칙을 잡아서 배열하는 건데, 제가 말했던 수블럭으로 이런 식으로 배열할 수도 있어요. 제가 수블럭을 이렇게 부모님이 이렇게 놨다라면 지금 제가 길이 조절을 못해가지고 이렇게 길어졌는데 그 다음에는 뭐가 올까 아이한테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은 빨간색 블럭이 올 차례예요 이렇게 말해줄 거예요. 그래서 수블럭으로 부모님하고 이제 같이 규칙을 찾는다면 훨씬 더 규칙 찾기가 쉬울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다양한 것들을 다 해보셔야 돼요. 물체로 규칙도 찾아보고 무늬로도 해보고 수로도 규칙을 찾아보는 거. 앞에서 홀수 짝수 했죠. 1, 2, 1, 2가 나오면 다음에는 어떤 수가 나올까? 이런 식으로 규칙을 찾아보고요. 그 다음 아이들한테 배열하라고 하고 맞춰보는 활동도 굉장히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걸로도 많이 했어요. 팔찌 만드는 구슬이 많잖아요, 집에. 그래서 구슬을 가지고 그 구슬을 배열한 다음에 그 배열에 대해서 설명해보고, 너 팔찌 만들어봐. 네 팔찌의 규칙은 뭐야? 라고 해서 팔찌 규칙 찾기 이런 것들을 해본다면 애들이 생활 속에서 더욱더 수학을 친근하게 여기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수학 대화 나누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제 덧셈과 뺄셈 묶음이에요. 총 1학년 2학기에는 덧셈과 뺄셈이 세 단원이나 나오고요. 이렇게 세 단원으로 쪼갠 이유는 점점 받아올림이 있거나 받아내림이 있는 덧셈과 뺄셈을 하기 위해서 차곡차곡 빌드업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덧셈과 뺄셈 단원에서는요, 이렇게 크게 두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받아올림이 없는 몇십 몇 더하기 몇, 받아올림이 없는 몇십 몇 더하기 몇십 몇, 그 다음 받아올림이 없는 몇십
더하기 몇십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받아내림이 없는 이렇게 세 가지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묶음을 하셔서 이렇게 묶어서 나오나 보다 하실 텐데 저는 사실 문제집을 받거나 새로운 단원을 시작하거나 한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단원을 분석하는 거래요. 이제서야 설명을 드리는데 단원을 이렇게 분석하는 부분은 아이한테 머릿속으로 이런 부분을 배우는구나 해서 무리짓기를 하거나 아니면 좀 더 이제 내가 배울 곳에 대해서 명확해지는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아니면 이제 선생님들도 다 뭔가 시작을 할 때 이렇게 전체적인 개요와 어떻게 묶으면 좋은지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배우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되게 TMI였죠? 자, 여기서 배우는 건요, 특징이 받아올림이 없는, 받아내림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두 자릿수끼리 더하거나 두 자릿수끼리 빼거나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예를 들어서 23 더하기 12를 하는데 지금 받아올림이 없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 계산하면 된다는 거고요. 아이가 너무 힘들어한다 그러면 제가 예전에도 말했죠. 모는 종이의 수학을 풀게 하라고요. 아이한테 모는 종이에 풀게 하면 그러니까 너무 작은 모는 말고요. 원고지 같은 부분에 다 풀게 하면 자릿수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자릿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주도록 많이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원고지에 풀면 좋습니다. 자, 다음 단원에서는 뭘 배우냐? 4단원 덧셈과 뺄셈이고요. 덧셈과 뺄셈에서는 두 번째 파트예요. 자, 맨 처음에 배우는 건 한 자릿수인 세수의 덧셈, 한 자릿수인 세수의 뺄셈을 배우고요. 그 다음 이어세기를 통해 두 수 더하기, 10이 되는 더하기, 10에서 빼기, 그 다음에 합이 10이 되는 두 수를 이용해 세수의 덧셈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이 단원의 목표는 명확히 보이죠? 이 단원의 목표는 얘를 하기 위해서 차곡차곡 빌드업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은요. 자, 세수를 덧셈하고 뺄셈하는 것들을 배울 거예요. 예를 들어 2 더하기 3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배우게 되고요. 얘네들을 차곡이 이런 식으로 더해갑니다. 라고 차곡이 세수를 더하는 걸 배우게 됩니다. 왜 이 부분을 하냐? 자, 그 다음 12대는 더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럼 12대는 더하기는 10의 보수. 저희 어렸을 때는 10의 보수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죠. 10의 보수라고 해서 5 더하기 5는 10, 2 더하기 8은 10. 이렇게 10이 되는 더하기들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이걸 배우는 이유는 뭐냐. 자,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5 말고 다른 수로 할게요. 죄송합니다. 자, 2 더하기 8 더하기 3 하게 된다면 2 더하기 8 더하기 3 이렇게 되면 아까 앞에서 배운 한 자릿수지요. 한 자릿수인 세수의 덧셈이지요. 그래서 얘네 둘을 더하면 10이 되고 여기에 3을 한번 더하니까 13이구나 이렇게 해서 드디어 받아올림을 조금씩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원에서 꼭 제일 중요한 건 뭘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부분이래요. 12대는 더하기와 12대는 빼기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해요. 제가 다음 단원으로 이제 넘어가서 좀 더 설명을 이어가면요. 자, 이제 마지막인 6단원 덧셈과 뺄셈을 살펴보면요. 자, 10 가르기와 모으기 그 뒤에 이런 것들을 배우게 돼요. 제가 이제 말했던 그 앞에 받아올림과 받아내림을 점점 해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10 가르기와 모으기를 해야 해요. 우리가 수를 모아서 10을 만들고 10을 어떻게든 쪼개는 거, 이 부분이 정확히 되어 있어야 아이들이 저희가 많이 쓰던 표현 있잖아요. 올려줘. 10이 되면 올려줘. 10이 부족하면 빌려와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꼭 이런 이야기 해주시고요. 그래서 덧셈 상황을 인식하고 몇 더하기 몇은 몇이 되는 거 이해하고요. 얘를 표로 만들어 보고 덧셈하기. 그 다음 마찬가지로 뺄셈 상황을 인식하고 10몇 빼기 몇은 몇이 되는 부분을 표로 만들어 보고 뺄셈하기 이런 부분을 하게 됩니다. 아직 아이들이 많은 부분을 해나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가르기와 모으기만 제대로 해간다고 이제 겨울방학이 지나잖아요. 그럼 겨울방학 동안에 점점 받아올림과 받아내림을 스스로 파악할 수 있게 연습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은
아이한테 가르기와 모으기 계속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게 바로 뭐가 나오겠어요? 맞아요. 수블럭이 나오게 됩니다. 수블럭을 제가 꼭 판매 업체처럼 계속 강조하겠지만, 지금 이 부분은 더더군다나 저희 교육과정 안에서도 수블럭을 가지고 해요. 그러니까 꼭 집에서 수블럭으로 연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상황을 인식한다고 했잖아요. 상황을 인식하는 게 바로 식으로 나온 부분을 말로 고쳐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꼭 잊지 말으셔야 되는 게 수학 대화로 꼭 나누어서 상황을 인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희 때하고 달라요. 저희 때는 무조건 덧셈이나 뺄셈이 나오면 세로식으로 해서 빌려오고 올려주고 이렇게 기계적으로 계산을 했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기계적으로만 계산하지 않나요? 수를 다양하게 가지고 놀아보는 연습할 거예요. 그래서 식을 나눠보고 수를 나눠보고 합쳐보고 이렇게도 더해보고 이렇게도 더해보고 하는 연습 많이 하니까 집에서 수 블럭으로 이렇게 쪼개보고 이렇게 쪼개봐서 수가 다양하게 변신되는 거 꼭 알려주세요.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이 부분만 기억해 주세요. 수 가지고 놀게 해주세요. 금방도 이야기한 부분이죠. 수블럭으로 다양하게 찍고 만들면서 수 가지고 놀게 해주시고요. 변하지 않습니다. 수학 이야기 나누는 거예요. 세모나 네모, 동그라미 이런 부분 이야기하는 거, 시계 보고 지금 몇 시네? 라고 이야기하는 거 항상 수학 대화 나누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에는 제가 2학년 1학기 하고요. 이번 주 안에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그리고 수블럭으로 이렇게 놀아요. 이렇게 세 가지 영상 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에 2학년 1학기 영상으로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